네, 오늘도 역시 변동성이 높은데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 모시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네. 건데 역시 잭슨홀 미팅입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평가를 들어보시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s overarching focus right now i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and serves as the bedrock of our economy. In current circumstances, with inflation running far above 2% and the labor market extremely tight, estimates of longer run neutral are not a place to pause or stop.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Our decision at the September meeting will depen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네, 하여튼 난리가 났던 연설인데 네. 생각보다 길진 않았어요. 한 8분 네. 정도가량이었는데 자,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다 좀 고강도 긴축 얘기를 좀 했죠. 뭐 파월 같은 경우는 물가 잡으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4% 정도까지 인상한 다음에 계속 한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ECB 이사벨 슈나벨 이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외에는 현재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잭슨홀의 컨센서스가 그냥 고통스러운 긴축으로 거의 통일시 되었다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실망감이 컸었던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잭슨홀이 열렸던 그 지역에는 비둘기가 날아다닐 공간이 없었다, 네. 매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긴축에 대한 정도를.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크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뭐 8분 50초 동안 짧은 시간이었고 한 45차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7월달 FOMC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것이 이제 의사로 공개가 한 8월 중순 이후에 공개가 된 이후에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패드하고 싸우지 말라고, 연준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격언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현재 증시가 좀 고평가일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한 것이고, 어쩌면 이제 좀 상당히 길고 지루한 좀 조정 장세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서는 흔들림으로 나오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루한 조정 장세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잭슨홀의 파월은 뭐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죠. 하지만 1년 전으로 시계를 돌아가 보면 2021년 작년 8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는 일시적일 것이다. 근데 1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의 우려감에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또 경기 침체는 글쎄요. 아까 이전에 전병서 수장도 중국 이미 리세션을 지나고 있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미국도 이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미 영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선언을 해버렸죠. 그 유럽도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있는데, 영국이 가스 요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최근 2년 사이에 평균 가격이 한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올해 1년 기준입니다. 1,04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한마디로 가스 가격이 한 4배 이상, 6배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물가가 좀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 대규모 경기 부양 소식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경기 침체를 바로 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스럽고요. 거기다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미국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이 효과가 이제부터 발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시차를 두고 작용을 한다라면 네. 한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좀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게 확인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번 달부터는 QT가 한 475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또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 금리가 상승이 좀 둔화된다든가 아니면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정말 빠르면 여름부터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대감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유럽,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결국에는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파월의 그 발언에서도 보시면 그 전까지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걸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경기 좋다. 뭐 소프트 랜딩 혹은 스포티시 랜딩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좋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조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경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모두 다 내년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9월입니다. 네. 벌써 9월이 됐어요. 자동적으로 9월 시작에 대해서 우울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9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9월, 10월까지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이게 뭐 급한 가격 조정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기간 조정일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8월 중순 잭슨홀 미팅까지는 시장은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8월 말로 갈수록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자. 한 최대 70%까지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잭슨홀 미팅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2주 전부터 보면 증시는 좀 상승에 대한 힘을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 상황이었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주 정도 흐름을 보시면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보면 3%대를 돌파를 좀 했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다시 좀 달러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조정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이 그러한 것에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로화가 1페리티가 붕괴된 이후에 좀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환율이 1,340원 정도 출발을 했다가 지금 1,340 거의 50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공포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급등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됐었던 것들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별로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10년물이. 근데 미국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야간 시장이죠. 프리마켓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좀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선물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추가적인 하락, 가격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뭐 바닥이 어디서 형성될지 여부는 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에 하락 진원지가 아시아라든지 미국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하락의 진원지는 2, 3주 전부터 유럽 시장에서 먼저 전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영국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아예 선언을 해버렸고 BOE가 그 이후에 유럽 증시가 좀 갈팡질팡하다가 지난주부터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러면 이번 하락에 좀 바닥을 우리가 단기 바닥일지 뭐 중기 바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예상하는 부분들은 유럽 시장에서 먼저 의미 있는 반등 혹은 의미 있는 반전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우리가 하락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유럽에서 시작된 것 같다. 자, 모든 위기와 기회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또 외환시장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달러 인덱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흔히 유럽 엔, 원, 위안 이 흐름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로는 이미 페리티가 깨졌고 네. 각각의 외환시장의 심리 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은 달러 대비 140엔을 넘어가면 또 심리 노선인 것 같고 원은 1,400원, 또 위안은 7위안. 만약에 이 심리선을 이탈한다면 어디가 먼저 이탈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건 유럽 쪽이다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유로 1페리티 1달러당 1유로가 깨진 거는 한 예전에 2000년 초반 막 이제 유로화가 출범했을 때 말고는 네.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유럽발 경기 침체가 좀 전 세계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유럽 그 유로화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까지 해서 다시 한번 1페리티 이상으로 회복을 한다. 왜냐하면 특히 또 이제 22가 이번에는 FOMC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0.5%가 아니라 0.75% 인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확실히 실되면서 좀 고강도 금리 인상이 확실히 실되면서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한다라면 조금만 다시 안정세를 띠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무너진 1페리티를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힘든 시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외환 위기는 그러니까 외환 위기라기보다는 환율발 리스크는 조금 더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띠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좀 중국 이런 지역에 의해서 환율이 동반해서 약세를 띠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여주긴 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최소 추석 이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현금화를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최소 현금 비중 한 60% 이상 좀 확보를 하시면 좋겠고 한 추석 이후에 이제 시장을 만약에 이제 단기 바닥이 될지 뭐 중기 바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주식을 좀 매수를 좀 해본다라는 전략을 잡는다라면 저는 약간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엔터주들이 그런 거에 대표적인 업종군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대장주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초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업종은 아니고 종목인데 지난 6월달 조정이 나왔을 때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종목, 그러면서 계속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지주라든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SL,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위기가 있을 때 조정이 같이 나오긴 했지만 그 조정의 강도는 약했고 오히려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안정적인 반등, 더 강한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오히려 연말 수익률 관리를 하기가 더 편할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쵸? 그릴 종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섣불리 좀 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9월 중순 이후 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연말 시장을 좀 예상을 하면서 매수하는 관점 유지할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바닥을 우리가 먼저 예단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글로벌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씩 주식 비중을 높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을 대비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